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청와대가 구매한 약품 목록. 여기에는 발기부전 치료제로 알려진 비아그라 60개, 37만여 원어치와 88정 304개, 45만여 원어치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지난 5월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고산병이 우려돼 비아그라를 구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순방국인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 3개국 수도는 모두 해발 1000에서 2000m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청와대의 해명에도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아그라는 고산병 치료 효과를 인증받지 않았기 때문에 발기부전 치료 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허가받은 사안의 발기부전 치료 용도이죠. 국내 허가받은 사안도 그거이고 허가 사안에 그냥 그 발기부전 치료 하나. 실제로 청와대는 비아그라를 구매한 지난해 12월 고산병 전문 치료약품인 아세타졸 정 200개를 별도로 구매했습니다. 또 비아그라는 고산병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청와대 해명대로 실제로 고산병에 대비해 비아그라를 샀다면 의료 상식을 벗어난 어처구니 없는 예산 집행이 되는 셈입니다. 청와대 약품 의무실은 특수 의료기관으로 처방전 없이 1년치 의약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약품 구매에 대해서는 보다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청와대 의무실이 구입한 의약품 목록 중에는 에토미데이트 리프로주라는 약물이 나옵니다. 에토미데이트는 중추신경계용 전신 마취제로 마취할 때 수면을 유도하는 약입니다. 성인 1명당 1회에 1병 정도를 쓰는데 2014년 11월에 20병을 구매하고 1년 뒤 10병을 또 샀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병원 마취과에서는 이 약품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전문의들은 이야기합니다. 거의 임상 정도로는 거의 안 써요. 거의 한 번도 안 써본 분들도 많을 거예요. 프로포폴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 그래서 거의 똑같은 정도로 쓸 수 있어요. 게다가 이 약은 약의 효과나 외형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프로포폴과 비슷해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립니다. 이 약은 프로포폴과 비슷한 효과가 있지만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약물 오남용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지난달 이 약을 빼돌려 시중에 고가에 팔아넘긴 폭력 조직원 일당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역시 국소 마취제인 리도카인 주사제도 6개월에 한 번씩 모두 50병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상을 처치하거나 시술할 때 쓰는 마취약인데 청와대에 과연 이렇게 많은 마취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 약제는 통증 치료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설명이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YTN 김수진입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번 주말 촛불 집회에서 청와대 가까이까지 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집시법은 청와대 등 주요 기관에서 100m 이내에서만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기존보다는 청와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집회 주최 측은 이번 주말 촛불 집회에서 청와대와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등 4개 경로로 청와대를 포위하는 형태의 행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이 낮 시간대에만 청와대 인근 행진을 허용해 이번에는 오후 4시부터 행진 신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철성 경찰청장이 율곡로까지만 행진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어 행진 경로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집회 주최 측은 오후 6시부터는 광화문 광장에서 본 행사를 진행한 뒤 저녁 8시부터 다시 9개 경로에 걸쳐 2차 행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1박 2일 프로그램도 진행해 퇴진 요구를 더욱 거세게 밀어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참가자가 서울 150만 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들은 100만 시위에도 박근혜 정부가 반격과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즉각 퇴진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 TV 황정현입니다. 김기영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그제 국무회의 직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장관은 법무부 청사를 나오면서 자신의 입장을 취재진에게 짤막하게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사퇴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 사직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김 장관은 대통령 조사를 두고 검찰과 청와대가 갈등을 빚는 사상 초유의 상황 등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비슷한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박 대통령이 두 사람의 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현재 김 장관과 최 수석의 사표 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 수석은 최근 특검에 대비한 박 대통령의 변론 준비와 검찰 수사 등에 따른 총괄적인 준비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재경 민정수석이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함께 사의를 표명하자 청와대는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의 특검 준비에도 상당 부분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피의자 신분 전환주의 첫 통보인데요. 다만 검찰은 조사 장소에 대해서는 따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대면 조사에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대기업 총수들과의 독대 자리에서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삼성이 최순실 씨 일가에 건넨 돈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역할을 했는지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검찰은 피의자가 출석 요청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사를 검토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또 앞서 참고인 신분일 때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박 대통령 측이 특검 전 검찰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박 대통령이 이번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이번에도 거부할 경우 특검에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최후 통첩임을 시사했습니다. 네, 대통령 측의 대면 조사 일정을 통보한 것뿐만 아니라 삼성과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하는 등 뇌물죄 입증을 위해서 검찰이 전방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요. 네, 검찰은 오늘 오전 국민연금공단 본부와 기금운용본부, 삼성미래전략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과정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이벤트였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국내외의 의결권 자문사들이 모두 삼성의 합병 반대를 권고했지만 예상을 깨고 독자적으로 표를 던지면서 외부 압력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최순실 씨 모녀를 지원하는 대가로 청와대에 관련 민원을 넣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데요. 만약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이러한 결정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네, 추우셨죠? 하루 새 거리 풍경이 겨울로 바뀌었습니다. 내일은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기온이 오늘보다 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철원의 수은주가 영하 10도 가까이 내려가고 서울이 영하 6도, 대구도 영하 1도까지 내려가서 하루 만에 올가을 최저기온을 새로 쓰는 곳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찬 공기가 눈구름도 만들어서요. 내일 새벽 호남 서해안에 1에서 5cm가량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이고요. 충남 서해안 지방에서도 눈발이 날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릉도 독도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고요. 내륙 지방은 구름이 낀 가운데 찬바람이 다소 불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발달해서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 눈을 뿌리겠고요. 서울을 비롯해 그 밖의 지방 맑기만 하겠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기 때문에 불씨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 바람은 남해와 동해상을 중심으로 특히 더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이 영하 8도, 전주가 영하 3도, 울산이 0도까지 내려가 오늘보다 더 춥게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이 3도, 광주와 대구 7도, 창원이 8도 선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낮겠고요. 종일 추운 하루를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 남해와 동해상에서 3, 4m까지 거세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추위는 토요일쯤에 조금 누그러들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청와대 의무실이 구입한 의약품 목록 중에는 애토미데이트 리프로주라는 약물이 나옵니다. 애토미데이트는 중추신경계용 전신 마취제로 마취할 때 수면을 유도하는 약입니다.
성인 1명당 1회에 1병 정도를 쓰는데 2014년 11월에 20병을 구매하고 1년 뒤 10병을 또 샀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병원 마취과에서는 이 약품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전문의들은 이야기합니다. 거의 임상 정도로는 거의 안 써요. 거의 한 번도 안 써본 분들도 많을 거예요. 프로포폴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 그래서 거의 똑같은 정도로 쓸 수 있어요. 게다가 이 약은 약의 효과나 외형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프로포폴과 비슷해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립니다. 이 약은 프로포폴과 비슷한 효과가 있지만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약물 오남용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지난달 이 약을 빼돌려 시중에 고가에 팔아넘긴 폭력 조직원 일당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역시 국소 마취제인 리도카인 주사제도 6개월에 한 번씩 모두 50병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상을 처치하거나 시술할 때 쓰는 마취약인데 청와대에 과연 이렇게 많은 마취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 약제는 통증 치료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설명이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YTN 김수진입니다. 강제 수사를 검토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또 앞서 참고인 신분일 때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박 대통령 측이 특검 전 검찰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박 대통령이 이번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이번에도 거부할 경우 특검에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최후 통첩임을 시사했습니다. 네, 대통령 측의 대면 조사 일정을 통보한 것뿐만 아니라 삼성과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하는 등 뇌물죄 입증을 위해서 검찰이 전방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요. 네, 검찰은 오늘 오전 국민연금공단 본부와 기금운용본부, 삼성미래전략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과정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이벤트였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국내외의 의결권 자문사들이 모두 삼성의 합병 반대를 권고했지만 예상을 깨고 독자적으로 표를 던지면서 외부 압력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최순실 씨 모녀를 지원하는 대가로 청와대에 관련 민원을 넣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데요. 만약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이러한 결정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의 제3자 뇌물수수 정권 퇴진 비상국민 행동은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번 주말 촛불 집회에서 청와대 가까이까지 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집시법은 청와대 등 주요 기관에서 100m 이내에서만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기존보다는 청와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집회 주최 측은 이번 주말 촛불 집회에서 청와대와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등 4개 경로로 청와대를 포위하는 형태의 행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이 낮 시간대에만 청와대 인근 행진을 허용해 이번에는 오후 4시부터 행진 신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철성 경찰청장이 율곡로까지만 행진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어 행진 경로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집회 주최 측은 오후 6시부터는 광화문 광장에서 본 행사를 진행한 뒤 저녁 8시부터 다시 9개 경로에 걸쳐 2차 행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1박 2일 프로그램도 진행해 퇴진 요구를 더욱 거세게 밀어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참가자가 서울 150만 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들은 100만 시위에도 박근혜 정부가 반격과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즉각 퇴진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김기영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그제 국무회의 직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장관은 법무부 청사를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청와대가 구매한 약품 목록. 여기에는 발기부전 치료제로 알려진 비아그라 60개, 37만여 원어치와 88정 304개, 45만여 원어치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지난 5월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고산병이 우려돼 비아그라를 구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순방국인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 3개국 수도는 모두 해발 1000에서 2000m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청와대의 해명에도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아그라는 고산병 치료 효과를 인증받지 않았기 때문에 발기부전 치료 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허가받은 사안의 발기부전 치료 용도 있죠. 국내 허가받은 사안도 그거 있고 허가 사안이 그냥 그 발기부전 치료 하나. 실제로 청와대는 비아그라를 구매한 지난해 12월 고산병 전문 치료약품인 아세타졸 정 200개를 별도로 구매했습니다. 또 비아그라는 고산병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청와대 해명대로 실제로 고산병에 대비해 비아그라를 샀다면 의료 상식을 벗어난 어처구니 없는 예산 집행이 되는 셈입니다. 청와대 약품의무실은 특수의료기관으로 처방전 없이 1년치 의약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약품 구매에 대해서는 보다 책임 있는 해명 나오면서 자신의 입장을 취재진에게 짤막하게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사퇴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지금 상황에서는 사직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김 장관은 대통령 조사를 두고 검찰과 청와대가 갈등을 빚는 사상 초유의 상황 등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비슷한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박 대통령이 두 사람의 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현재 김 장관과 최 수석의 사표 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 수석은 최근 특검에 대비한 박 대통령의 변론 준비와 검찰 수사 등에 따른 총괄적인 준비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재경 민정수석이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함께 사의를 표명하자 청와대는 당황해야 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의 특검 준비에도 상당 부분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피의자 신분 전환 뒤 첫 통보인데요. 다만 검찰은 조사 장소에 대해서는 따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대면 조사에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대기업 총수들과의 독대 자리에서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 삼성이 최순실 씨 일가에 건넨 돈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역할을 했는지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검찰은 피의자가 출석 요청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